직업이 네네. 따로 있으신지? 네, 있죠. 네. 현재 진행 중인 일도 한 가지가 아니라서 이를테면 아이돌 음악 위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병원에서 의사로 생활하고 있고요. 직업 환경의학이라는 분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출장을 가서 노동자 건강검진이나 산업재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 임상의학이랑 사회의학이랑 좀 섞여 있는 그런 분과예요. 갑자기 진지충. 술자리에서 좀 많이 이런 거 나간다고? 저 2017년에 중앙시립문학상으로 데뷔를 한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진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시 수업을 하고 있고요. 평일에는 브랜드 마케터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혜빈이고요. 원래는 고수를 되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고수 매니아가 됐고요. 담백한 음식 되게 좋아하고요. 갑자기 TMI네요. 뭔가 빼먹은 것 같은데? 어떤 분이신지? 제가 누구죠? 2016년에 문학가 사회로 등단을 해서 시인으로 활동 중이고요. 어떻게 해야 돼? 대중음악 작사를 하고 있고 레드벨벳의 오보이라는 노래, 러브 이즈 더 웨이라는 노래, 샤이니의 드라이브, 블락비바스타즈의 이지라는 노래. 저는 2014년 문학동네로 등단한 구현우라고 합니다. 네, 끝입니다. 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홍대 이제 비밀기지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복합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곳이고요. 여기입니다. 거쳐갔던 또 다른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뭐 가회 한 얘기라도 내가 누구 어디로 보냈다.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죠. 제 동기가 저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반수하겠다고. 동기들 몰래 걔네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결국 반수 실패하고 저랑 같이 졸업했죠. 미안하다. 목구멍에 밥이 넘어갔어요. 아 그럼요. 친구랑 지금 연락은 안 합니다. 저에게 언어 영역 원포인트 감정. 언어 영역은 수학입니다. 뭐 이런 거 해야 합니다. 20살 때 홍대 근처 술집에서 잠깐 서빙. 일은 적성에 맞으셨나요? 적성에 맞았으면 아마 글로 갔을 수도 있겠죠. 네, 술을 좋아했으니까. 저는 소비자이고 싶지 그거를 파는 입장이고 싶진 않았어요. 파스텔 배움이란 곳에서 강의 기획했었고요. 네. PC방 알바도 해봤고 카페, 체계 맥주 전문점, 전단지 알바도 해봤고요. 휴대폰 대리점, 교보문고에서 낭독회 기획이랑 연출을 오래 했었고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었는데 그냥 보는 것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출근하고 싶고 막. 같은 분야의 직업을 준비하고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꼼꼼히. 빨리 도망가시는 게 의사나 훨씬 좋은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한자리랑 감기도 걸려가지고. 써야 되는 고생이나 이게 보답을 못 받을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에요. 월급을 받는 일도 아닐 뿐더러 쓰는 족족 곡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스스로한테도 질문을 많이 던졌던 부분인데 이 일을 왜 하니? 혹은 넌 시를 왜 쓰니? 약간 이런 왜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던졌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통되는 물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단순하게 말을 하자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2017년 가을에 데뷔했는데 그 해 말까지는 청탁이 없었어요. 이것도 괜찮은 경험이지 하고 시상식 한번 가보고 소설가들 직접 보고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이러면서 그렇게 끝나는구나. 아무래도 원고료 문제겠죠. 돈 문제. 어쩔 수 없이 적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적을 줄은 몰랐죠. 시인들 같은 경우는 괴담일 수도 있는데 고료가 지급이 안 된다 혹은 1년 뒤에 됐다 현물로 받았다. 그냥 발표한 적은 좀 있어요. 대신에 뭐 책을 보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한 권 더 쌓이는 거죠, 책받침이. 생계 유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청탁서에 고료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한데 죄송한데 고료는 얼마죠? 이렇게 여쭤보기가 좀 그랬는데 지금은 여쭤보고 있습니다.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받았는데 그 150만 원도 생활임금으로 생각을 하면은 결코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편 쓰는데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전업으로 살라고 하면 못 살죠. 소설은 정말 분량이 많으니까 이거 주고 돈 안 주면은 사무실 찾아가겠죠. 아주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체력이에요.
몰랐어요. 프리랜서일 때는. 기분도 이렇게 다운되고 체력이 안 되면.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훈수. 나 잘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똑바로 해야지. 개인적인 건강 네네. 어떻게 체크하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건강 상태 체크요? 체크는 안 하죠. 괜히 체크해서 안 좋은 게 나왔다.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웬만하면. 어차피 아프면 알겠지. 농담이고요. 요즘에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했는데 3대 500 치시는지. 못 치죠. 목 디스크 도져가지고 지금 약간 이러고 있어요. 다리 꼬지 마. 네. 그 노래를 음악 플레이리스트에 한 서너 번에 한 번씩은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하고 있다가 이러면서 나중에 편집하고 내보내기 전에 한번 보여주면 안 돼. 문학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을 이렇게 구분을 지은 이유가 모드 전환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룰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룰 중 하나는 저는 시는 손으로 써요. 왜냐면 컴퓨터로 이렇게 처음에 쓰면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전 그런 문장 별로 안 믿거든요, 스스로. 저는 악필이어서 그냥 고스란히 보여요, 못 쓴 게.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좋고 그 속도로 이제 시를 쓰려고 하는데, 작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죠. 시를 쓸 때는 네. 절대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십니다. 하지만 네. 작사를 할 때는 맥주를 드시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네. 미친 듯한 이별 노래다고 하면은 오히려 거기에 취하려고 술을 막 먹고 작업을 해보는 경우도 있고요. 술 마시면 될 것 같아. 작사가라스의 작업과 시, 이 두 작업이 연결되는 시점이나 순간들이 있어요. 시를 쓰는 게 이제 음악을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 사실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음악은 완전히 음악이에요. 글 쓰듯이 쓰면은 이거는 음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가수가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부르고 녹음이 되고 이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그냥 텍스트로만 멋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한 줄짜리 표현, 펀치라인 이런 거 쓰기는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끔 음악에서 쓰는 리듬이 시에 들어온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저는 보통은 마지막 이미지가 떠올라야지 글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상이 선명하지 않고 시작을 하면은 길을 잃고 이제 말려가지고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플롯을 어쨌든 조금은 꼼꼼하게라도 만들어서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네. 한 가지 지키려고 하는 원칙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거는 안 쓰려고 해요. 네. 근데 지식은 동원을 하게 되니까 경험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부태복 같은 작품은 탈북 의사는 아니고 예전에 같이 책을 썼던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창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을 때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뭔가 그런 평화 무드에도 불안해하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 작품을 쓰게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강유빈 시인을 사실 사진을 찍으시는 작업 때 뵀던 카리스마가 넘치셨어요. 그쵸. 혼났거든요. 똑바로 하셔야죠. 이제 내가 바뀌었어. 촬영하기 전에 그냥 촬영만 딱 들어가서 합시다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나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고, 어떤 모습으로 카메라 안에 담기길 원하는지 뭐 그런 거를 먼저 대화를 하고 교감을 되게 그 짧은 시간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에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전 일단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더라도 제가 그 일을 사랑해야 하고 좀 즐길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그 몸담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진도 그렇고 시도 그럴 거고요. 사실 그게 애정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사진 찍을 때 저는 그 피사체한테 항상 사랑에 빠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고 처음 봤는데 그냥 좋아. 몰랐던 그런 표정이나 그런 모습, 그런 분위기 이런 게 나오는 순간 희열을 확. 저도 하루에 2탕 치면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무책임한 말인 것 같고요. 문학에 관련 없는 어떤 본인의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서 분명히 소설이나 시에 얻을 것들이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 같이 우리 개미지옥으로 빠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혼자 그 녹음 어플에다가 녹음하면서 놀아요. 누가 들으고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면서 시작을 해요. 어쨌든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
저는 강혜빈이고요. 파란피 팔로우 해주세요. 제가 여기 서 있는 자리에서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좀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네. 만약 이걸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시나 아니면 작사 쪽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스스로를 믿고 해보시길 바래요. 왜냐면 저는 힘내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대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치지 말자고. 지치지 말라도 아니고 지치지 말자예요. 우리는 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라는 의심을 계속 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를 스스로를 계속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는 나밖에 없다. 이런 거 쓸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나밖에 쓸 수 없는 것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이현석에게 의술이란 의술이랑 주셔서 감사한 것. 문학이란 음악이랑 나의 밥벌이 주셔서 감사한 것. 도현우에게 네. 음악이란 갈증인 것 같아요. 네, 물 한 잔 주시죠. 네. 하지만 이래도 일시적인 해소는 돼도 또 물을 찾잖아요. 네. 네. 준비한 거 같죠? 준비 안 했어요. 구현우에게 문학이란 시야 속의 풍경인 것 같아요. 어떤 문장을 쓴다는 건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나는 더 이거를 쓰겠다. 이런 식의 인식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풍경 속에서 내 것을 캐치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자체가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강혜빈에게 사진이란 저의 표정을 그 피사체들이 빌려 입는 느낌? 또 다른 나들과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혜빈에게 마케팅이란 마케팅! 이 질문이 시와 사진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시도 그렇고요. 사진도 그럴 거고요. 마케팅은 사람을 생각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강혜빈에게 문학이란 문학이란요? 아 잠시만. 시가 되게 쓸모없잖아요? 쓸모없는데 그 무용함이 되게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 자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학이라는 게 문학을 하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반생존적인 선택을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아까 원고료 이야기와 연관을 하자면은 자신이 원하는 시나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를 되게 신자유주의적인 신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본인 일을 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 짜임새 있게 시간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몸은 이런, 그래서 되게 이런 몸과 마음의 괴리가 작가들의 작품에도 아마 녹아들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기에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보면은 이런 몸과 마음의 부조화가 거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많이 하거든요.